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될 원피스 1153화 네타 떡밥들이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샹크스가 엘바프에 오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번 최신 네타 떡밥의 핵심 주장은 샹크스의 모든 행동이 그의 고귀한 혈통의 뿌리를 둔 심오하고 숨겨진 취약성, 세계 정부에 침묵하는 왕, 이무의 절대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고, 이번 분석은 샹크스와 오로성의 불가사의한 관계, 거인 왕국 엘바프에 대한 그의 의도적인 기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패기의 숙련도, 그리고 루피에 대한 그의 끈기 있는 관찰이 개별적인 서사 요소가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적에 맞선 절박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거대한 책략의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임을 입증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샹크스의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천룡인 가문 중 하나인 피거랜드 가문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심의 원천이 아니라 그의 핵심적인 갈등과 취약성을 규정하는 저주받은 계승입니다. 피거랜드 갈링성은 신의 기사단 최고사령관이자 38년 전 각 벨리 사건의 지배적인 인물로, 그의 존재는 샹크스의 배경의 거대한 그림자로, 그는 쓰레기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동료 천룡인 돈키호테 묘스가르드성을 처형하는 등 천룡인의 잔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오로성의 과학방위무신 직책까지 맡을 정도였고, 결정적으로 그는 샹크스와 그의 형 샴록의 아버지로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갓난아기였던 샹크스가 로저에 의해 발견된 장소가 바로 갈링이 주도한 인간 사냥이 벌어진 갓벨리의 보물상자 아니었다는 사실은 샹크스의 기원이 천룡인의 극악무도한 타락의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피거랜드 가문의 특권이 지닌 역설이 드러나는데요. 갈링의 쓰레기를 감싸는 놈은 그 이하다라는 공공연한 이념과 해적이 된 자신의 아들 샹크스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듯한 태도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천룡인 특권의 궁극적인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피거랜드 가문은 자신들이 세계에 부과하는 법 그 자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고, 오로성이 샹크스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타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그녀의 피거랜드 혈통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갈링의 영향력이 샹크스의 혈통을 보호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갈링의 행동은 쓰레기를 보호하지 말라는 규칙이 타인에게만 적용될 뿐, 피거랜드 가문의 일원은 그 정의상 쓰레기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피거랜드 혈통을 세계 정부 내에서도 독보적이고 거의 주권적인 실체로 만들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샹크스는 이무에게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하기 위해 자신의 형인 피거랜드 샴록을 사칭했다는 의견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샹크스와 샴록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로성과 접견한 인물은 오히려 역으로 샴록으로 변장한 샹크스였으며, 이는 해적인 그가 어떻게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얻었는지를 설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 샴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꼬아서 샴록인 척하는 샹크스라는 것입니다. 당시 회담 장면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물의 왼쪽 팔과 흉터가 있는 눈을 가리는 구도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 논리의 핵심적인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이 회담은 샹크스가 검은 수염에게 흉터를 입었지만 아직 루피를 구하며 팔을 잃기 전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완벽한 변장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변장 행위는 단순한 계략을 넘어 샹크스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이고, 이는 샹크스가 강력한 해적일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첩보원의 포지션까지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샴록이 이를 묵인했거나 적어도 동생이 무사히 떠나도록 허락했다는 점은 피거랜드 가문 내부에 숨겨진 복잡한 역학관계를 시사합니다. 이는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경고한 어떤 해적에 대한 위협이 샴록과 같은 고위 천룡인조차 자신이 대표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은 수염일 수도 있지만 해적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이모가 상징하는 더 깊은 불안정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샹크스의 잠입행위는 그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모 위협의 본질을 정해야 합니다. 이모는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라 기존의 악마의 열매나 폐기체계 밖에서 작동하는 개인의 의지를 말살하는 무서운 초자연적 지배력을 가진 존재이며, 이는 그를 실존적 위협으로 만듭니다. 이모는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서 허용좌에 앉아 세계 정부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최고 권력의 대외적인 상징인 오로성조차 실제로는 이모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수인에 불과하죠. 이는 이모의 힘이 작동하는 정치적, 계층적 맥락을 확립하며 이모의 지배력이 단순한 권력을 넘어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모의 능력은 이번 챕터 전체 이론의 핵심 축을 이루는데요. 그의 능력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악마 계약으로 대상의 발밑에 강제로 오망성 마법진을 생성하여 수명의 일부를 대가로 불사와 막대한 힘을 부여하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합니다. 이 계약을 뒤집는 흑천지배 기술은 대상을 완전히 충성스러운 악마로 변모시키고, 거인족 전사 도리와 브로기가 이 능력에 의해 강제로 악마화된 것이 그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의 괴수와 능력이 이모에 의해 부여되고 회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세턴성이 임무 실패를 이유로 이모에게 직결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으며, 이모가 부하인 군코에게 빙의하여 그의 기억을 지우고 성격을 바꾸는 능력, 그리고 역사적으로 네필타리 릴리 여왕을 조종했을 가능성 등은 그의 정신 지배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모의 능력은 단순히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주제에 대한 궁극적인 악의 표상입니다. 이 작품의 중심 정신은 자유의 추구와 계승되는 의지입니다. 이모의 힘은 이와 정반대로 의지의 말살과 조작된 정체성의 강요이며, 이는 선택에 기반한 악마의 열매 시스템과 달리 강제적인 계약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모는 해방을 상징하는 조이보이나 니카의 철학적, 형이상학적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샹크스의 투쟁은 단순히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지가 절대적 지배에 예속되지 않는 세상의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의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인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지 마리조아의 화재는 원피스 세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계의 최고 권력자 임의 직접적인 분노와 대응이 예상됩니다. 그는 이미 신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보여주겠다며 격노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곧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능력과 세계 정부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샴록이 먼저 복귀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엘바프에 파견되었던 신의 기사단이 긴급히 마리조아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엘바프 전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세계 정부 방어력의 공백을 만들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 정부의 근본이 흔들리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마리조아의 화재는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천령인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그들의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피지배 민족과 반정부 세력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는 곧 세계적인 규모의 봉기와 전쟁으로 이어져 원피스 세계관의 최종장을 향한 격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짐에 따라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지 마리조아를 집어삼킨 화염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거대한 봉화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펼쳐질 영웅들의 이야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